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9월 고용 지표와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고용 지표는 10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중요한 지표인데요. 증시 전반적으로는 AI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혹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8월 근원 PC 그리고 P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못하는 해석이 나올 여지는 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CPI, PC를 해석하는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헤드라인은 전월보다 올라가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비슷하게 나오면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물가가 제약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그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보면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결과를 이제 해석할 때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P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력은 조금씩 반영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월보다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 심리가 이축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만 본다면 연준이 이제 연말까지 시장에 생각하는 두 차례 금리 인하의 이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2분기 경제 지표, GDP 성장률이 아주 높게 나오고 또 고용 동향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니까 이 두 차례를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혹시 좀 바뀌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2분기 GDP 확정치가 수정치보다 0.5%포인트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GDP 성장률이라고 하면 굳이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두 번 정도 내릴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의구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앞으로 GDP뿐만이 아니라 일부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 추세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8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고용 추세가 3개월 평균치인데 2만 9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 그리고 시기열을 넓혀서 10년 정도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추세가 12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올해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고용 추세가 급감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타 지표들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우선적으로 고용 둔화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계속 우리가 예상을 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될 거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면 이제 9월 고용 지표가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3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이제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죠. 근데 예상치가 4만 4천 명 전후예요. 4만 4천 명. 네. 전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고용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고용 증가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이러한 고용지표 부진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앞으로 한 50pp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50pp가 아니라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75pp 이상 충분히 내릴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9월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금리나 폭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영향을 미치는 게 AI 좀 거품론입니다. 꺼질만 하면 나오고 꺼질만 하면 나오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이제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혹시 이런 걸 의식한 발언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네. 22.4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2.4배. 그러니까 네. 과거 5년, 네. 10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이를 상회하고 있죠. 그러면 이 숫자만 보면 당연히 미국 네. 증시가 고평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고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예. 올해 연간으로 S&P 500의 EPS 증가율을 주도하는 섹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가 IT, IT, 그리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네.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지금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22.4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지금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세 개 섹터 가운데 두 개, 예.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섹터는 예. 지금 전체 평균 PER보다 낮아요. 그래요? 실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22.4배보다 낮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섹터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숫자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미국 증시의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어차피 지금 23년도 10월 이후로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거는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들입니다. 기술주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 사실 버블 논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뭡니까? 우선적으로 AI 생태계를 보면 지금은 AI 모델 그리고 반도체 이게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단계예요.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스테이지 3단계로 가야 되는데 3단계. 3단계에서는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예. 구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하는데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AI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1단계니까 우리가 2단계, 3단계로 계속 가려면 계속적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시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AI 산업 트렌드를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 단계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피지컬 AI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강 CEO가 항상 연설을 할 때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피지컬 AI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뭐 인터넷 혁명, 여기에 지속 기간이 18년. 그리고 모바일 혁명 지속 기간이 15년. 예. 지금 챗 GPT 출시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이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앞으로 9년 정도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이 예.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3로 그리고 현재 생성형 AI가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이라고 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 생성형 챗GPT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투자 결정이 나오자마자 일각에서 엔비디아 오픈 AI 투자하고 그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를 사는 거는 이거 뭐 자기 순환 출자 같은 거다. 이게 거품론의 상징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예전에 그 닷컴버블 때도 통신 장비 업체들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사례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선을 좀 옮겨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보면 올해부터 AI는 하드웨어의 플랫폼이 바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엣지 플랫폼으로 이제 플랫폼이 바뀌게 되는데 예. 이런 단계에서는 사실 주문형 반도체,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자체적인 커스텀 되는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GPU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다 차지했던 상황인데 이 파일을 점점 빼앗기기 때문에 예. 이 파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들은 칩 생산하는 기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의 전 단계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픈 AI 입장에서도 앞으로 AI 모델 학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고성능 GPU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고성능 GPU를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조달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과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주고 예. 그 투자를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경쟁 업체 대비 AI 모델 속도를 높이는데 더 우위를 가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인과관계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투자는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두 회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지금 AI 생태계가 지금은 이제 스테이지 1, 1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AI 거품론은 좀 이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여튼 계속 거품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이 서학개미들의 이제 투자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사실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 그럼 당연히 기술주, AI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아니라 소외됐던 대상으로 좀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작년에도 동일한 현상은 발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면 소외됐던 대상들은 잠깐 오르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형태. 하지만 기존의 주도주들은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예.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상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드린 그 근거에는 예. 지금 미국은 경기약장에 놓여 있고요. 또 기업 실적은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잘 나오는 이 패턴이 벌써 10개분기 연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분명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도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커뮤니케이션, 예. IT, 헬스케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실적이 단연코 앞서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미국 증시 상승할 때 기존의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좀 짧게 한번 그 평가해 보자면 코스피 3,4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네. 좀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좀 너무 좀 빨리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확장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장세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들어섰고 그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예. 한국의 경제 체력, 실질 GDP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업이익 추정치가 벌써 하향 조정된 게 2년 이상 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좋아 보이는 장세가 갑자기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한국 증시 코스피가 3,400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의 풍선 효과를 받아들이면서 지금보다는 지수대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 기업 상황이 조금 이제 다르다 네, 이런 측면을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걸로 오늘의 인터뷰를 마감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